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시장에선 전셋값 폭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브리핑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주택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3기 신도시부터 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일단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기본주택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풀지 못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두 개 중에 잘하면 대통령 된다는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핵심을 좀 짚지 않았나.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 기본주택이라는 명분하에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를 좀 들여다봤더니 입지가 좋은 역세권에다가 중산층입니다. 예. 서민이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을 포함한 고급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최장 30년까지 자격 요건 따지지 않고 네. 소득, 나이,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입주 가능한 그런 이제 주거 개념의 새로운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 요건 받고요. 당연히 재산,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요건을 따져가면서 다양한 주택이었어요. 임대주택도 있지만 임대 후 분양도 있지만 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경우에는 30년까지 임대료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입지 좋은 곳에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입지가 나쁘잖아요. 2기보다도 더 낫죠. 그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이런 경기도 기본형 주택으로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용적률을 좀 올려줘야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드맵이 실현이 되려면 분명히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 이제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가장 큰 공적을 내세우라면 네. 쉬프트라는 거였어요. 이 집을 20년 동안 이 거주의 개념으로 바꿨다라는 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었거든요. 장기 임대 주택. 네. 지금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런 주택을 최장 30년까지 집값 걱정 없이 임대 주택을 서민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와서 살 수 있게끔 하겠다. 굉장히 크고 좋은데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별할 거냐? 워낙 수요가 많으면 그것도 어차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실행할지 그리고 정말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곳에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로또 분양처럼 로또 임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임대료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주택자라면 30년 동안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 임대라면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죠. 네. 지금 치솟는 집값에 덩달아서 바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측은 적정 수준의 이 로또 임대가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설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임대차 3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정 임대료가 이전 계약분의 상한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재계약 당시에 이런 임대주택, 경기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주택도 그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임대차 3법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요. 그래픽 먼저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말 그대로 그 집을 사고 팔 때 계약하고 나면 실거래가 부동산 중개업소든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당국이 확인할 수 있게 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토위 부동산 거래법이니까 국토교통부 소관 법안인 거고 그 외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이건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의
소관 법안인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제 임대차 3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추 장관을 통해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예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에는 2+2도 있지만 2+2+2 무기한도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초기 혼란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4년 2+2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에는 이전 계약입니다. 연이 아니라 이전 계약분과 최고 상한을 연 5%로 두되 지자체의 경우 그 하한을 또 조절할 수 있도록 더 내릴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러면 수요가 워낙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이 4%, 5%를 밑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앞서서 이제 물론 이제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제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거래가 투명해짐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임대인들이 가장 또 이 곤욕스라는 부분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2+2, 지금 나는 기존에 이런 법이 적용될 줄 모르고 이미 계약을 내놨는데, 계약을 하고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걸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신규 적용할 때 2+2 최장 4년까지, 그리고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 5% 상한을 지켜야 되는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제 워낙에 지난 주말 한 2주 정도 주말마다 이런 임대인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너무 집주인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에 하나 정말로 실제로 이제 집주인이 거주하고 싶은데 2+2 4년 동안은 거주하지 못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제기가 되니까 실거주하는 거라면 인정을 하겠다. 예. 실거주하는 거라면 계약갱신 임대차를 이제 준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제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번 제도가 임대차 계약서기 이제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에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료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눌러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이제 각종 규제에 따라서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집이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부터 집주인들은 좀 나가주십시오. 내지는 반절세 반월세. 지금까지는 보증금을 전월세로 받았다면 10만 원짜리 반월세 반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차 계약법뿐만이 아니라 3법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기존의 거주 요건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전셋값의 불안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KB국민은행 자료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최근 들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좀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 보호 3법이 실제로 통과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지금 월간 단위의 KB국민은행 시세표를 보고 계신데 네. 국토부 산하의 감정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주간 기준 56주 연속 올랐어요. 한 주도 빠지 않고 1년 내내 신압으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승폭도 워낙 또 이게 전세값이라는 게 큰데다가 지금 임대차 3법 그리고 이제 주거요건 강화 여기에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적어도 과거에 우리가 198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년으로 연장하면서 확대하면서 좀 나타났어요. 이듬해에
전세 가격이 거의 서울의 경우에는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불일치예요. 1년마다 회전되던 것을 2년마다 회전하다 보면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세입자도 조금 버티고 있으면 이사하지 않고 세입자도 이제 버티고 있으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4년까지 적정 수준의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3기 신도시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매매보다는 전세로 눌러앉자라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대기 수요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라는 건 신규 아파트를 짓기 이전에는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사를 가야지 빈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굉장히 없습니다. 특히나 여름이면 이게 비수기예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전세값이 한 달 만에 1% 올랐다는 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현상은 조금 정부가 이번 임대차 3법을 발의하면서 이제 추가 보완적으로 좀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세 공급, 집주인들의 전세 공급은 줄고 3기 신도시라든지 추가로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급은 맞습니다.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전세 대기 수요를 해소를 하려면 결국 새 아파트가 공급돼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되려면 부지를 선정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 기간 자체가 꽤 많이 걸리잖아요. 이 부분, 이 기간의 간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입주 물량은 3, 4년 전에 이미 인허가 났던 물량들이거든요. 착공에 들어갔던 물량이 그렇죠. 지금 입주하는 네. 거예요. 올해는 그나마 나쁘지 않았지만 내년에 입주 물량은 올해 절반 수준이에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네. 이러다 보니까 전세라는 거는 적기적시에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물량 자체가 공급 자체가 지금 단절돼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전세값이 올랐는데 앞으로 1년 이상 더 부작용, 전세 대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기존의 임대주택자들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물량이 한 160만 채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은 4년 내지 8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이걸 좀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매할 때부터 보유할 때부터 양도세까지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이제 다주택자들의 잠긴 매물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이제 이 전셋값에 관련된 부분, 뭐 임대차 시장에 굉장히 좋은 법인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또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세난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